이번 겨울방학 때 우리 아이들이 다음의 5가지를 실천하면 아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선생입니다. 이번 겨울방학 우리 아이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변에서 보면 방학과 관련하여 작심삼일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아무 계획도 없이 긴 방학 기간을 그냥 허비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겨울방학 때 실천하면 좋은 5가지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길고 긴 겨울방학 때 초등 자녀들이 준비하여 실천하면 좋은 5가지 사항입니다. 5가지를 모두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한두 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분명 내년 학교 생활을 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드릴 5가지는 학교를 다니면서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시간 여유가 있는 방학 때 준비하면 분명 좋은 것들입니다. 첫째, 한자 공부입니다. 초등학생들이 한자 공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우리말의 많은 부분은 한자어로 되어 있고 문해력으로 논란이 되었던 어휘 역시 대부분 한자어입니다. 교과서에서 배우는 기본 개념들도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어휘력이 부족하고 그것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학교에서는 한자를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일부 방과 후 교실이나 담임선생님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아침활동 시간 가끔 지도할 뿐입니다. 중학교에 진학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학 때에는 교육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평소 학교 다닐 때에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충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학 기간 아이들에게 기초 한자를 매일 10자라도 꾸준히 익히도록 하면 분명 겨울방학이 끝나갈 때에는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초등 한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11월 초 올린 초등 한자 교육 필요합니다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둘째, 컴퓨터 공부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컴퓨터 코딩 교육이 강화됩니다. 꼭 학원이나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워낙 다양하고 괜찮은 책이 많으니 그중 적당한 교재를 선택하여 책을 보며 가정에서 따라하면 됩니다. 길벗에서 나온 초등 코딩 엔트리 무작정 따라하기, 초등 코딩 스크래치 무작정 따라하기 등 아주 다양합니다. 엔트리, 스크래치 등 기초적인 코딩을 직접 해보도록 하면 대부분 아이들은 흥미를 느끼며 좋아합니다. 코딩 교육뿐 아니라 집에서 컴퓨터 타자 연습을 하고 PPT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당장 고학년이 되면 학교에서 PPT를 활용하여 발표할 일이 생깁니다. 그때 평소 PPT에 익숙한 아이들은 잘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받거나 어려워합니다. 만약 초등 고학년 때에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중학교에 진학하면 PPT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중학교에서는 수행평가와 모둠 활동이 많은데 그때 PPT를 사용하여 자주 발표하고 PPT를 다룰 줄 알면 자신감 있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초등 겨울방학 때 기본적인 PPT 만드는 방법 등을 배워두면 아주 유익합니다. 한글 자판 역시 부족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 자판은 자유자재로 사용하는데 의외로 컴퓨터 자판은 독수리 타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글 타자 연습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연습하면 금방 좋아질 수 있으니 방학 때 너무 게임만 하지 말고 타자 연습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글밥 있는 책을 읽고 녹음해서 들어봅니다. 겨울방학 때에는 평소 학교에 다닐 때보다 시간적인 여유가 많습니다. 방학 기간 독서를 강조하며 아이와 함께 도서관에 다니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하면 평소처럼 얇은 책을 고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본인에게 할당된 책을 빨리 읽고 스마트폰 게임을 하거나 놀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에게 평소에는 읽지 못했던 글밥이 있는 책에 도전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동화책 중에서도 얼마든지 두껍고 재밌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 책들을 읽으면 평소와는 다른 느낌을 받고 작은 성취감도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책을 읽을 때 아이에게 소리내서 낭독하고 그것을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녹음해서 들어보게 합니다. 코로나 이후 특히 아이들이 책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대충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읽는 게 중요한데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바로 본인이 읽는 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것입니다. 책 한 권을 모두 낭독하며 녹음하기는 어려우니 매일 독서할 때 처음 시작 10분 정도를 낭독한 후 녹음해서
들어보게 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듣기 거북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실천하다 보면 분명 나중에는 발전한 본인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취미 갖기입니다. 자칫 겨울방학 때에는 아이들이 스마트폰 게임이나 유튜브 영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날씨는 춥고 집에서 딱히 할 일이 없으니 쉽게 접할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영상만 봅니다. 아이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취미 생활을 키워주셔야 합니다. 주로 예체능 방면으로 악기 연주가 좋습니다. 이번 겨울방학부터 새롭게 피아노, 바이올린 등을 배워본다거나 집에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오카리나, 칼림바, 단소 등에 도전해봅니다. 오카리나, 칼림바, 단소는 악기 구입 비용도 저렴하고 유튜브나 간단한 책을 통해 충분히 독학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소는 고학년 음악 교육과정에도 나오고 잘 불게 되면 나중에 음악 시간,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의외로 취미가 없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험 자체가 적다 보니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즐겨 하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겨울방학 기간 아이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주어서 우리 아이의 취미를 길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아이와 함께 요리하기, 주말마다 집 근처 체육시설에 가서 운동하기, 아이와 함께 유튜브, 가족 채널 만들어서 운영하기, 악기 독학하기 등 마음만 있다면 아이들이 배울 만한 것들은 무궁무진합니다. 다섯째, 운동하기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춥다고 집에만 있지 않도록 적당한 운동도 필수입니다. 집에만 있을 경우 오히려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등산, 걷기, 줄넘기, 수영 등 가족이 함께 운동을 하고 건강을 챙기며 가족 간의 유대감을 쌓는 시간을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부터는 초3부터 팝스 평가를 합니다. 학생 건강 체력 평가제도 일명 팝스에 대비하고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도 겨울방학 때 운동은 필수입니다. 아이의 겨울방학 때 운동 관련하여 학원에 다니는 것도 괜찮습니다. 태권도, 검도, 유도, 발레 등의 학원에 다니며 심신을 수련하거나 본인만의 운동 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5,000보 걷기, 이틀에 한 번 줄넘기 20분씩 하기, 물에 뜨고 자유형 익히기 등입니다. 날씨가 춥다고 집에만 있지 말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체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3월 새학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겨울방학 때 실천하면 좋은 5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첫째, 한자 공부. 둘째, 컴퓨터 공부. 셋째, 글밥 있는 책을 읽고 녹음해서 들어보기. 넷째, 취미 갖기. 마지막 다섯째, 운동하기입니다. 이 5가지를 이번 겨울방학 때 모두 실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한두 가지를 정해서 실천하면 분명 내년 새학기 학교 생활을 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